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서 늦잠 안 자고 잘 일어났나요? 아침은 잘 챙겨 먹었나요?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학교에 와서는 계속 수행평가하고 집에서는 온라인 수업 듣고 또 기말고사는 다가오니까 부담은 되고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의복관리와 재활용, 교과서를 활용해서 단원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표, 오늘은 의복관리 단원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어떤 것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지난 시간 내용을 또 한번 알려줄 거니까 그 내용은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로 처음 듣는 내용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복관리 방법, 정리 방법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터득하면 되겠죠. 기말고사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100점 맞을 수 있게 열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한번 펼쳐볼까요? 오늘 배우는 단원들 의복관리와 재활용 단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었죠. 교과서는 104쪽입니다. 104쪽에 보면 생각톡톡 퀴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금 이거 풀면 좀 많이 틀릴 것 같아. 오늘 수업 다 들어보고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105쪽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의복관리, 우리 이미 지난번에 수업을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의복은 생산되어 폐기까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자, 그러면 생산 과정부터 한번 볼까요? 생산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섬유라는 건 바로 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료는 뭐로 나뉘어요? 천연으로 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도 굉장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농약, 비료, 살충제 등도 쓰이게 되고요. 특히 동물성 섬유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섬유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또는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유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죠. 또 인조섬유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석유 자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석유나 전기 등 많은 자원이 쓰이게 되죠. 옷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약품이나 염료, 표백제, 하얗게 만드는 것들이 쓰게 되니까 결론은 뭐가 돼? 수질과 토양오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옷을 만들고 나서도 관리 과정에서도 보면 옷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빨아야 되겠죠. 세제나 섬유유연제, 드라이클리닝 같은 용제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옷을 다 썼으면 버려야 하는데 폐기되는 의복은 매년 증가합니다. 사실 입어도 되는 옷이지만 요즘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안 입는 옷들도 많죠. 자, 이런 옷들 어떻게 하겠어? 태우거나 묻어버리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매립되는 과정에 묻어버리면요.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잘 안 돼요.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땅속에 묻으면 이게 침출수, 여기에서부터 썩은 물들이 나오거나 유해가스가 막 나오면서 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계획적으로 옷을 사고 충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옷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잘 관리하고 버릴 때도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꼭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 때도 친환경이나 재활용 의복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또 요즘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친환경 소재들로 만든 옷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106쪽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의복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의복을 잘 관리하려면 의복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섬유를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연섬유는 또 두 개로 나뉘죠.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뉩니다. 첫 번째 먼저 식물성 섬유부터 볼까요? 식물성 섬유의 면은 목화솜으로부터 만들고 마는 마줄기로부터 만드는데 마도 종류가 많아요. 아마, 저마, 대마, 황마 종류가 많은데 다양한 마들의 껍질로부터 옷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식물성 섬유의 특징으로는 흡습성이 좋아요. 그래서 물기를 잘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강도가 세고 물에 젖으면 강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대신에 구김이 잘 생겨요. 대신 열과 알칼리에는 강하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모카솜 먼저 볼까요? 면 같은 경우에는 흡습성이 좋기 때문에 위생적이라서 어디에 많이 써? 속옷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촉감이 부드러우니까 우리가 평상복으로도 많이 입죠. 햇빛에 강하기 때문에 빨아가지고 햇빛에 딱 건조시켜도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로 염색성이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색상으로 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염색성. 그 다음 마 같은 경우에는요. 촉감이 차고 빳빳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름 옷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름 옷으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좋아서 건조가 빨라요. 즉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로 바람이 술술술술 잘 통하죠. 그래서 건조 속도가 빠르고 대신에 구김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김이 많이 생기면 어떤 방지 가공? 구김 방지 가공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옷을 만들 때 애초에 공장에서 이런 가공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자, 구김 방지 가공이라는 것은 섬유에다가, 천연 섬유에다가 뭐를 섞는 것과 비슷하냐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녹여서 섞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섞어서 가공 처리를 하고 나면 구김이 덜 꾸깃꾸깃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동물성 섬유예요. 동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동물성 섬유는 특징, 흡습성과 보온성이 좋아요. 따뜻하죠. 보온성이 좋은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공기를 많이 머금을 수 있어서 따뜻한 공기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얘는 아까 식물성이랑 다른 거 열, 알칼리, 햇빛, 해충에 약합니다. 자, 그 다음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견은 뇌고치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광택이 좋고 촉감이 부드럽죠. 그 다음 얘는 그 대신 햇빛을 받거나 또는 높은 온도로 다림질하게 되면 색깔이 변색이 돼요. 노랗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의 털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양모로 만들어지면 양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양모는요, 겨울철 옷에 많이 쓰여요. 왜? 가볍고 보온성이 좋기 때문이죠. 모 같은 경우에는 탄성력이 좋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 실을 당기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김이 적습니다. 그 다음 얘한테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축용성이에요. 자, 우리 머리카락처럼 털이기 때문에 얘도 털에 뾰족뾰족한 털 비늘이 있어요. 털 비늘이 자기들끼리 엉키면서 얘네끼리 이렇게 엉키면서 줄어들어요. 이 줄어들어서 만드는 옷이 바로 펠트가 되겠습니다. 축용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개만 더 볼게요. 동물성 섬유 같은 경우는 열, 알칼리, 햇빛, 해충에 모두 약하기 때문에 알칼리에 약하면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햇빛에 약하면 그늘에 건조해야 되겠죠. 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벌레를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조 섬유는요, 우리가 원료의 화학적 처리를 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재생 섬유와 합성 섬유로 나뉩니다. 재생 섬유는 면, 리넨터, 바로 모카시에 남아있는 잔털로부터 만든 것. 그 다음에 합성 섬유는 석유로부터 만들어냅니다. 자, 재생섬유부터 먼저 보자면 레이온은요, 촉감이 매끄럽고 시원해요. 그래서 뭐에 많이 씁니까? 안감에 많이 쓰고요. 얘는 특이한 거, 합성 섬유 중에서도 얘는 흡습성이 좋아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구김이 잘 생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광택과 촉감이 좋아서 뭐 대신에 쓸 수 있을까요? 견 대신에, 비단 대신에 쓸 수 있는데 구김이 잘 생기지 않고 열과 알칼리에는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림질 하거나 빨래할 때 꼭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합성섬유인데요. 합성섬유는 우리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섬유죠. 얘의 제일 장점, 천연섬유보다 강도가 세서 질기고 구김도 잘 안 생기고 이런 점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이유가 천연 섬유랑 섞어서 혼방 섞어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얘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강도가 세고 탄성력이 좋으니까 구김도 잘 안 가고 잘 상하지 않는 거죠. 특히 산성이나 알칼리, 햇빛에 모두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탁해도 좋고요. 열 가소성이 좋다. 이것은 열을 주면은 그 형태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 잡거나 옷의 특이한 형태를 만들 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일론은요, 질기고 강하다라고 되어 있죠. 질겨요. 그래서 잘 늘어나고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킹이나 스키복 같은 데에 쓸 수 있는데 마찰에 강하지만 뭐는 생겨? 보풀애기. 보풀은 생겨요. 이렇게 천 위에 동글동글동글하게 말리는 거 이런 거 있죠. 보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열과 햇빛에 약합니다. 그 다음 아크릴이에요.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탄성과 보온성이 좋으며 햇빛과 약품에 강하대요. 그래서 얘는 뭐 대신에 쓸 수 있어요? 양모 대신에 쓸 수 있어요. 양모 같은 경우에 아까 봤죠. 얘는 이것저것에 다 많이 약했단 말이야. 뭐 열, 알칼리, 햇빛, 해충에 다 약했었는데 얘는 햇빛과 약품에 강하니까 훨씬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도 관리가 쉬우니 많이 쓸 수 있겠죠. 얘도 보풀이 많이 생기지만 겨울옷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고무 대신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신축성과 탄성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입니다. 다른 말로는 스판덱스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얘는 운동복이나 수영복처럼 질기고 잘 늘어나는 것에 많이 쓰입니다. 그 대신 얘는 특히 뭐 열과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물놀이 하고 와서 수영복 빨았으면 바로 꼭 어디에 늘어야 돼? 그늘에 널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합성 섬유의 특징 중에 흡습성이 좋지 않아서 뭐가 많이 생겨? 빠직빠직 정전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백칠 쪽의 마지막 옷감의 종류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옷감의 종류 중에서는 이 섬유를 가지고 실을 만들죠. 실을 만들고 나서 직물과 편성물로 나뉘는데 가로 세로 실로 교차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직물이라고 얘기했죠. 이 안에도 종류는 평직, 능직, 수자직 있었고요. 편성물은 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 사이에 실을 꼬아서 만드는 거죠. 이 옷감으로 니트라고도 불립니다. 신축성과 보온성이 큰 편성물. 그 다음에 아까 양모의 추경성을 이용해서 일부러 줄어들게 만들어서 만든 게 펠트. 펠트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양모는 아니고 섬유에다가 접착제나 열로 해가지고 딱 붙여버린 거 바로 부직포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06쪽, 107쪽 내용까지 다 정리했는데 잘 이해가 가죠? 이 내용들은 충분히 암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 영상 시청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